여러분, 우리 뉴질랜드에서도 이제 조금씩 시장이, PM 시장이 확장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 확장되는 시장 안에서 우리 예나가 BA 로드쇼 워크샵이죠? BA, 비즈니스 아카데미, 죄송합니다. 비즈니스 아카데미에서 한번 강의를 쓰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라이브로 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저희 예나가 우리 뉴질랜드 이 비즈니스 아카데미에서 어떤 내용을 우리 그 뉴질랜드 그 사업자분들에게 나눴었을지 이 자리에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질랜드에서 사업하고 있는 우리 예나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소리 네, 제가 화면 공유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H그룹 예나입니다. 앞서 제니스가 소개를 해주셨듯이 제가 지난 8월에 본사 매니저분이 요청을 해주셔서 저의 그냥 스토리를 공유해달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게 됐고 또 어떻게 PM으로 이 비즈니스 도구를 바꾸게 됐는지 소개를 해달라고 하셔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톡방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RBD. 얼마 전에 엘렌도 나눠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고 한 6년 차, 이제 7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삶이었어요. 그래서 저 신랑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도 되게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넣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계셨던 분들한테도 여쭤봤었거든요. What is your dream life? 하면서 진짜 꿈꾸는 삶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었는데, 여러분도 다 꿈꾸는 삶이 있으셔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저희가 꿈을 굉장히 생생하게 꿔야 이거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사진을 보시면 혹시 무슨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채팅방에 쳐주시면 제가 이따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자유라는 이제 단어를 생각을 해서 이미지를 골라봤는데, 자유가 꼭 뭔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허락도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가능한 삶이 저는 자유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막 파리파리 싸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핸드폰만 들고 핸드폰 카드만 들고 여행을 갈 수 있는 삶도 저는 자유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저는 이제 가족들이 있고 아이가 셋이 있는데 사실 아들 셋 사진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딸들이 있긴 한데 저희 아이들과 함께 정말 여기저기 잘 많이 다니면서 자유로운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의 소개를 살짝 하자면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셨어요. 아마 저희 세대의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맞벌이 부모님이셨고 저희 아빠가 양계장을 운영을 하셨어가지고 저희 집이 약간 시골 이렇게 외곽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저를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또 조금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시려고 제가 이모집 살이를 10년 했거든요. 유치원 때부터 뉴질랜드 오기 직전까지 한 10년 정도 이모집 살이를 했었는데요. 평일에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모 집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집에 가고, 그래서 일요일 저녁엔 다시 이모 집으로 오고 이러한 루틴이었는데,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일요일 밤마다 그 이모 집으로 가는 길에 되게 울었어요. 근데 그게 저희 이모가 그렇다고 막 못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이모가 아들만 둘이에요. 그래서 저를 정말 딸처럼 맨날 예쁜 원피스 사주고 제 방도 따로 만들어주고 막 그럴 정도로
진짜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저는 막 엄마가 2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래도 약간 엄마 아빠랑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그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 아이는 내 손으로 키울 거다. 엄마한테도 안 맡기고 막 아무한테도 안 맡기고 내 손으로 키울 거다. 뭐 사실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런 소리 한 거예요. 뭣도 모르고 지금은 막 제발 1시간만 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저는 제 아이를 제 손으로 키울 거라는 마음이 항상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K 장녀입니다.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가 만 15살이 되면은 합법적으로 알바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딱 되자마자 알바를 시작했어요. 주중에는 인제 학교를 다니고 주말에는 인제 카페에서 설거지부터 알바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막 8시간씩 설거지하다가 또 설거지를 한국 사람들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성실히. 하다가 이렇게 홀 서빙으로 승진이 되고 홀 서빙에서 바리스타로 승진이 된 케이스인데 그래서 저는 카페에서 쭉 일을 했었고요. 직장도 카페에서 바리스타로도 일을 했었고 또 요리 전공을 했었어 가지고 셰프로도 잠깐 일을 했었어요. 그렇게 15살 때부터 저는 결혼하고 첫 아이를 임신할 때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어요, 일을. 그러니까 뭐 짧게 여행을 다녀오거나 그런 적은 있었는데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었고 근데 사실 저는 되게 집순이에요. 러브처럼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집에서 에너지 충전하고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좀 내성적인 그런 성향을 가져서 제 꿈은 주부였어요. 사실 누구 한 명 저한테 일하라고 푸시한 적이 없는데 그냥 저는 엄마 아빠한테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내 돈 내가 벌어서 쓰는 게 마음 편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주부를 꿈꿔왔고 어 저는 변화를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서 정말 자연스럽게 알바도 카페에서 했었다 보니까 직장도 카페가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그러니까 카페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의 위치에서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의 입장인데 매출은 이 정도인데 '나는 요만큼 받아. 근데 일은 내가 다 하는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나 내 카페 하면 진짜 좋겠다.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항상 제가 입에 달고 살았던 게 "나는 내 카페 하고 싶어. 내 카페 하고 싶어." 이렇게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또 부모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제 카페를 운영해 볼 수 있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한 2년 정도 제가 제 카페를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카페 디자인하고 막 셋업하고 이런 거를 진행할 때 제가 또 상상하는 그 카페 주인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기대했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뭔가 막 자존감 높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 CEO 같은 작은 가게였지만 그래도 그렇고 저는 그냥 직원들이 앞에서 일을 다 하고 저는 뒤에 백오피스에 막 앉아서 랩탑 하면서 막 오피스 워크하고 그 돈은 제가 많이 벌고 저는 그냥 직원들에게 할 일을 만 해 주고 뭐 체크하고 요러한 모습을 제가 딱 어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제가 얻은 거는 이러한 것들이었어요. 제가 1년 정도 하루도 휴무 없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가게이기도 했고 또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가게이기도 해서 부담감도 되게 컸었고요. 근데 이런 노하우나 경험이나 지식 저는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사실 이때 되게 느낀 것 같아요, 배우는 게.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뛰어들다 보니까 그냥 제 몸만 혹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을 키워야 하는 것도 몰랐고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제가
되게 병원도 자주 갔었고요. 이제 가장 먼저 표시가 나는 게 피부잖아요. 그래서 막 한 달에 2번씩 막 항생제를 먹기도 하고 그러한 좀 면역과 관련된 그러한 질환들로 고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도 어 저희가 결혼을 했는데 너무 지금 생각해도 좀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저희는 결혼식 하루 전날, 저희 신랑도 마찬가지로 카페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결혼식 전날까지 일을 했어요. 카페를 오픈했고 직접 일을 해서 사실 청첩장을 돌리러 다니는 시간도 없어 가지고 막 지인분들이 카페로 와서 청첩장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냥 막 온라인으로 그때도 그래도 카톡이나 이런 게 있었으니까 온라인으로 막 청첩장 보내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혼 생활도 시작을 했는데 제가 꿈을 이뤘어요. 결혼하고 1년 후에 주부가 되었어요. 그 첫째 아이를 임신을 하면서 제가 또 건강이 그렇게 막 튼튼하고 좋지 않았으니까 신랑이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좋겠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잠깐 잠깐씩 나와 줘서 도와주고 집에서 그냥 인제 몸을 잘 케어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해 가지고 제가 주부를 이뤘습니다. 근데 딱 한 달 좋았던 것 같아요. 막 처음에는 막 신랑 "잘 갔다 와." 하고 막 집 정리하고 빨래 개키는 거 막 드라마 보면서 빨래 개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 청소하는 것도 좋고 막 그랬는데, 여태까지 어렸을 때부터 쭉 일을 해 왔다 보니까 한 달 딱 지났는데 '나 이대로 괜찮은 걸까? 아 집에서 진짜 그냥 이렇게 집안일만 해도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경제 활동이 주는 안정감 같은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이제 피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어 가지고 제가 뉴스킨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딱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게 지금 저의 업라인이자 친구인 신라의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사실 그때는 신라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 높은 직급을 이뤘던 것도 아니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팀이 커져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뭔가 되게 열정적인 거를 느꼈고 무슨 뭐를 봤길래 제가 알던 신라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꾸준히 뭔가 같은 맥락이지만 뭔가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러한 정보들을 계속 꾸준히 올렸었고요. 근데 되게 궁금해졌어요. 이 신라가 하는 일이 뭘까? 그게 되게 궁금했고 이미 뉴스킨을 알고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처음 전달해 주신 분은 어떻게 전달을 해 주셨냐면 "나는 한 달에 3천만 원 벌고 있어요." 어떠한 인제 직급을 말씀하시면서 "한국에도 팀이 있고요. 지금 자녀들 교육 때문에 2년 동안 뉴질랜드에 온 거예요." 이렇게 전달을 받았었기 때문에 저도 신라에게 그런 비슷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얼마나 해야 얼만큼 벌 수 있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과 다르지 않는 그러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신라가 저에게 했던 거는 "그래서 꿈이 뭐야? 5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러한 너의 삶의 일상 형태가 그걸 이루어 줄 수 있을까?" 했는데 사실 저는 대답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이런 꿈에 대한 질문은 초등학생 때나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뭔가 띵해지면서 하나도 대답을 할 수 없었는데, 딱 하나 제가 대답할 수 있었던 거는 '나 그냥 내 아이들 내가 키우면서 돈 벌고 싶어.' 정도였어요.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건 '내가 필요한 건 다른 직업이 아니구나.' 저도 사실 직업을 그러니까 대부분 카페에서 일을 했었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아 그래도 내 거 하는 게 좀 더
어 통장이 여유롭다. 그러고 자영업을 하다 보면 그래도 직장 생활이 마음 편하다 하면서 계속 이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 분면만 왔다 갔다 했지, 그러니까 저의 직업이 문제라고 생각했고, 제가 그래서 비서 일도 해 봤고요. 그러니까 리셉션에서 인제 안내 데스크 같은 거죠. 이런 기업의 안내 데스크에도 있어 봤고 했는데, 딱 이 일을 접하면서 알게 된 게 '아 내가 필요한 건 다른 직업이 아니라 다른 소득 형태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작년 8 월에 굉장한 변화가 있었죠. 전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이제 제니스가 먼저 PM을 알아보셨고 제휴사를 변경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저 혼자 했던 생각은, 저는 그러니까 그때는 PM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 들었던 브랜드였다 보니까 '얼마나 가나 보자.'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니스가 얼마나 가자가 아니고 '이 PM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가나 보자.' 이 생각이었고, 그때 이제 리더들, 그러니까 핵심 멤버분들의 미팅이 있었는데, 저는 인제 막 제니스 이제 가시고 흔들리는 멤버들에게 어떠한 '우리가 왜 그래도 리스킨을 해야 하나. 제휴사가 왜 좋은가.' 하는 그러한 미팅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이제 오셔서 PM 회사에 대해서 PM의 타당성에 대해서 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멤버분들에게 "같이 함께 PM으로 옮겨갈 거냐?"라는 질문에 가장 늦게 대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듀 데이트까지 "나는 모르겠어."라는 말을 했고, 되게 마음도 갈팡질팡했었고, 신라가 가도 나는 그냥 누스킨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동안 H그룹에서 배워왔던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그냥 해 볼까? 혼자서라도 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 이런 애정과 애착, 지난 동안 인제 정들었던 그런 거는 뒷전이고, '앞으로 나에게 어떤 회사가 더 나을까?'라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 보려고 했고,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이러한 좀 숫자들과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을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기관들, 뭐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 다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고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 일단 이러한 기관들에서 검증해 준 것을 믿기로 했고, 이렇게 지금 그때는 이제 8 이었는데 벌써 1년 만에 6 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것도 괜히 이렇게 나온 게 아닐 거야 하면서,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이미 역사가 있는 회사라는 게 사실 크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이제 H그룹이 사회공헌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PM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굉장히 앞서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걸 보고 '아 그래, 보상만 좋은 회사는 아니구나. 진짜 어 뭐라 그래야지? 뭔가 나눌 줄 알고 마인드가 좋은 그런 회사구나.'라는 거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봤던 부분은, 저희 H그룹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니스, 쉴라, 오드리가 지금은 핵심 리더분들이 대충 알아보시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그때 미팅할 때 엘리는 먼저 이제 요청을 하셔 가지고 정보를 전달받은 상태셨는데, 엘리가 호락호락해 보이시나요? 저는 전혀 아니거든요. 저보다도 제가 못 보는 부분까지도 굉장히 꼼꼼하게 보셨을 거고, 그리고 저보다도 더 팀이 있고 파트너들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 부분까지 분명히 검토를 하셨을 거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H그룹과 저희 이제 멤버분들을 믿고 제가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변화에 감히 어떻게 보면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4 개월 만에 제가 IMM을 달성을 한 거예요. 그전에 이제 전 회사에서 정말 간절하게 바라만 보던 그러한 그 정도의 직급을 4 개월 만에 이뤘는데요. 저는 근데 4 개월 만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해 왔던 시간들을 보신 분들에게도 연락이 왔었고 하다 보니까 저는 6년 4 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6년 4 개월 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리더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급도 달성을 했었고요. 이 맘프리너라는 게 맘 엔터프리너 해 가지고 이제 엄마 네네. 첫 사업가라고 이야기를 아이폰을 하는데요. 연습하고 취한 거 아니야? 지난 6년 동안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저는 임신과 네, 동시에 이 수고하셨습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시작했잖아요. 단 하루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를 임신했고 색다른 기분이 낳았고 어떠세요? 그다음에 36 개월 가정보육을 했는데 36 개월 유치원을 갈 때 벌써 쌍둥이를 만삭으로 임신을 하고 취한다고 있었어요. 말 그러니까 걸어야지. 유치원에 갔고 한 달 후에 둥이가 태어났고 또 둥이들을 지금까지 가정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유롭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았지만 이렇게 신라가 저 예준이 첫째 때 이제 막 그 제니스가 뉴질랜드 말고 얘네 집 갔다고 하셨던 그때 이제 제가 아기띠를 메고 막 미팅을 하고 저 미팅할 때 막 신라가 예준이 안아주고 막 그리고 이제 신라랑 막 미팅하는데 이 뒤에 귀여운 골드 키위 같은 게 예준이 뒤통수거든요. 그래서 아기랑 같이 진짜 내가 신라한테 처음 얘기했던 "나 그냥 내 애만 내가 키우면서 돈 벌면 돼." 이게 지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직급을 이루지 않아도. 그래 가지고 쉽지 않았지만 이거 끝에 동영상은 인제 육퇴를 하고 신라랑 와인을 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신라가 막 강의하시거나 하실 때 이때 사실 배고픈 시절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보다 신라는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내가 보여줘야 하는 모습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렇게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평에 신라 집에 1박 있으면서 핫도그를 먹으러 가는 길인데요. 아이가 인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울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렇게 육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그 힘든 6 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시간을 제가 잘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또 얼마나 소중한 건지도 느끼고 있고 6년 전에는 신라가 저의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신라의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모르겠어요. 삶의 많은 부분들도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 관계가 얻어졌다는 거 그 부분이 어 되게 저한테는 크게 다가오고 있고요. 제가 되게 와 닿았던 그래프예요. 이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처음에는 되게 어렵지만 중간에 약간 업앤다운도 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딱 올라가는 그런 성공의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PM도 마찬가지로 되게 아름다운 곡선으로 올라가고 있고 저는 요즘에 이 그래프를 보면 되게 'H그룹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인제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신라가 굉장히 힘들어하셨지만 그리고 멤버가 막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했던 그 과정도 있었지만 지금 보면 우리 멤버님들 다 '성장 곡선 아름답게 따라가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에 요즘에 이 그래프를 볼 때 되게 H그룹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되게 감격스럽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요즘에. 일도 하고 있고 육아도 하고 있고 제 시간을 제가 좀 의도적으로 보내고 소셜 감사하게도 저는 창의력이 부족한 사람인데 매뉴얼을 토대로 또 이렇게
예쁜 인스타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고, 저희 밴드망에 올려주시는 사진들도 굉장히 잘 감사하게 활용을 하면서 저의 인스타그램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라이프 스타일과 또 신라의 라이프 스타일, 제가 처음에 신라에게 문의를 줬던, 제가 신라 거를 보고 이건 어떤 삶일까 되게 좋아 보이는데 했던 그런 삶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비슷한가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선택했고 배우면서 해가고 있고 닮아가고 있다. 물론 아직 멀었지만 신라의 모습을 많이 닮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H그룹이랑 시작하면서 얻게 된 게 물론 관계도 있고 되게 많은 배움들이 있었지만 꿈꾸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였다면, 되게 두루뭉실했다면, 되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되고 싶은지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 모습조차도 되게 업그레이드 돼 가는 것 같고요. 이게 저의 비인데요.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항상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엄마, 그리고 희생보다는 뭔가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뭔가 포기했다보다는 그냥 사랑이 떠오르는 엄마, 그리고 스스로 경제적 독립이 된 사랑스러운 와이프. 제가 이번에 양평에서 1 박을 보내면서 척과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와이프가 경제적인 독립이 되어 있다는 게 남편들한테도 굉장히 든든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와이프고 싶고, 걱정 없는 딸, 걔는 걱정 없어, 딱 이런 딸이고 싶고요. 자랑하고 싶은 며느리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꿈꾸고 있고요. 이게 제 드림보드예요. 사실 저의 드림카가 이거는 아니었는데 저희 PM 보너스로 PM 보너스의 영향을 받아서 드림카가 살짝 바뀌었어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노트북, 집에서 일을 하는 엄마, 건강한 나의 건강을 챙길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건강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건강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사실 여기에 하나가 더 최근에 추가가 됐는데요. 한국에 다녀오니까 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제가 양평에서 있던 그 하루의 모습을 보고 '한국 1년 살이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생활도 좋지만 거기에 뭔가 내가 더 교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막 더 즐길 수 있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한국 1년 살이를 최근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사실 신랑의 일이 있어서 1년 후 정도 아니면 2년 후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넣게 되었고요. 이거는 사실 저는 지금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신 리더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어 우리 똑같은 도구, 똑같은 매뉴얼, 똑같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다면 저도 할 수 있고, 또 제가 할 수 있다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매 그 본사 행사에 가면 항상 이 말씀을 하세요. 모든 리더분들의 스피치에서 마지막에 "If I can do it, you can do it." 이러면서 막 마무리를 하시는데 그 말이 저는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만 이루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저는 특히나 PM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저희 다 같이, 우리 H그룹 다 같이 잘 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